어제 시장에서 개인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죠. 이젠 우리도 힘들다. 어제 코스피 나름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기관들이 힘을 내서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그대로 받아냈었는데요. 다만 장 마지막 10분 때 개인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5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6포인트로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도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0.3% 내린 어제 680선까지 밀려 내려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안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였던 것은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관련주들이 실망 속에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홀로 반등한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엄청난 좀 혼란이 있었죠. 대장주인 알테오젠의 주가가 장중에 20% 가까이 폭락을 하다가 다시금 4%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허 침해와 반대 매매에 관련된 이슈로 변동성이 나왔는데 해당 이슈는 추후 다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일주일 내내 네이버를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 혹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매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피 기관 쪽에서는 이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을 모두 담아냈던 하루였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52주 신고가들을 놓고 봤을 때는 각자만의 이슈로 오름폭을 보인 종목들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의 종목이 가장 적었던 하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상승과 함께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준 게 아니라 소폭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밸류업 펀드와 관련돼서 최근 통신과 금융 쪽의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LG U+ 같은 경우는 이날장에서도 3% 가까이 추가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SY셀텍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해서 함께 수혜주로 묶이면서 추가 상승이 나온 채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섹터와 이슈 단에서의 흐름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힘이 정말 없는 시장입니다. 모든 섹터가 힘이 빠진 채 진행이 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 안에서도 이 테마성이 강한 중소형 테마 위주로 수급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어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전쟁에 초점이 맞춰진 채 재건이나 농기계 쪽에서의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이 범양건영과 삼부토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 농기계 쪽에서는 대동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였죠. 이 농기계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대동뿐만 아니라 대동의 자회사인 대동금속과 기업까지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어제는 재건과 관련된 테마가 확실히 핫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 컴퓨터홀딩스가 15%대, 플레이그램이 14% 상승을 보였는데 트럼프가 백악관에 가상화폐 전담직을 신설하겠다라는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시간 기준으로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이제 사임을 한다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해당 수혜로 비트코인이 간밤 99,000달러를 돌파하는 기여물도 토해내기도 했는데요. 어제 보였던 해당 상승 흐름이 오늘 장에서도 그대로 온기가 이어질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상한가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개별주 위주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3종목 나왔습니다. 푸드나무와 CJ 바이오사이언스, 삼진 L&D 나왔는데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알테오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알테오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야금야금 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20%대 급락이 나왔던 이유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좀 지수에 부진이 되어졌던 소문 같은 거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알테오젠이 특허를 침해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게 확인이 되면서 지난 이틀 동안 주가의 하락세가 이어졌었고요. 지금 SC 제형과 관련해서 변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전 세계 딱 2기업밖에 없습니다. 알테오젠과 할로자임밖에 없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할로자임 리포트를 통해서 알테오젠이 사실은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연일해서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이런 소문
소문이 있는 가운데 또 어제는 반대 매매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 장중에는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이 전환 상황 우선주를 발행한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20%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내년 1월 내 2천억 원 규모의 우선주를 발행한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주주가치 회고까지 이어지는 훼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장중에 한 슈퍼 개미가 6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4%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 장 막판 때쯤 돼서 알테오젠 측이 우리 발행하는 거 없다, 정해진 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하면서 다행히 좀 오늘장은 그나마 차분한 하루를 보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어제 보였던 이런 변동성이 오늘장에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도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간밤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 가운데 푸틴과 트럼프를 통해서 정말로 평화 협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푸틴이 트럼프와 함께 휴전 협정 논의를 하고 있다, 의향이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 때문에 어제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조건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지 않는 것, 이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휴전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러시아 측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는 간밤 또 영국의 미사일을 통해서 또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쟁에 대한 확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휴전 협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도대체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 그럼에도 확전에 대한 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방산 쪽에 대한 매수세를 늘려가는 것보다는 휴전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키우면서 재건 쪽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삼각 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소식을 전해온 바 있었는데요.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휴전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재건이라고 해서 건설 관련주들만 우리가 보면은 안 되고 철도라든가 모듈러 또 건설 기계 쪽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들을 잘 챙겨 가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의 일정과 다음 한 주의 주요 일정들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S&P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MSCI 리밸런싱 현재 예상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되는 만큼 또 소매 판매 관련해서 수출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선제적으로 움직임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던 국내 증시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의 상승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간밤 뉴욕 증시 상황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만의 시그널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 사이에 3대 주요 지수 오래간만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상승했는데 다우 지수가 특히 1%대 상승으로 큰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M7 빅테크의 흐름은 좀 엇갈렸는데요. 엔비디아 장중에 내리다가 오르다가 이런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0.54% 상승 마감했지만 기타 다른 빅테크들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애플도 0.21% 하락했고요. 그리고 특히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은 4%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긴장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WTI 가격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올라왔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커지고 있겠죠. 금 가격 계속
달립니다. 0.9%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제 지표 몇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일단 고용시장,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인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좀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예상치와 전주 수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시장이 강함을 시사했지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 또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서 계속해서 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5.5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10월 수치 그리고 예상치에 비해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이 돼 있었고 이날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입을 열었는데요.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FOMC 기준금리 전망치 계속해서 동결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44%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빅테크가 빠져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 또 하락하면서 장중에는 M7 종목 중 오르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엔비디아가 0.54% 호실적 바로 다음 날 소폭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유독 S&P 500 안에서도 대형주보다는 그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봐도 산업 섹터라든가 금융 섹터라든가 유틸리티 섹터가 특히 잘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좀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잠깐 더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엔비디아 변동성은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하다가 목요일 정규 거래에서도 오르락 내리락을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변동성의 이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약해진 매출 성장세라든가 가이던스가 다소 아쉬웠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런 높아진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조금의 비중 축소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은 기억해야 된다. 변동성은 예상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빅테크 이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애플이 0.21% 내렸는데 인도네시아에 통 크게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아이폰 16 판매 금지 해제까지는 아직 몇 가지 더 논의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 2%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내부자들의 잇따른 주식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좀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알파벳 유독 큰 하락률 4%대 하락률을 기록했었죠. 구글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 이슈도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놓치면 안 될 구글 이슈, 밤사이에는 4.56%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미 법무부가 구글의 크롬 매각을 법원에 요청했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이 크롬의 가치가 2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지 그리고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일단 만약에 실제로 매각이 이뤄지게 된다면 구글로서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게 크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검색 광고 매출의 비중이 무려 전체 매출에서 56%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구글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랠리가 과연 이어질까요? UBS가 긍정적인 이야기 제시했습니다. 내년 말 7,000선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UBS의 입장인데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법인세 인하 또 규제 완화가 이어진다면 이미 지속적인 AI 투자 그리고 강한 경제 성장으로 잘 다져진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UBS의 입장입니다. 기본 시나리오도 6,600포인트로 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과연 랠리가 이어질지 한번 같이 마켓 시그널과 지켜보시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뉴욕 증시 시그널입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등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의 변동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에서 경기 민감주 또는 중소형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슷하게 차용한다면 국내 중소형주도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미국 증시가 강하면서 자금이 미국 증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목요일장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그널들까지 찾아봤습니다.